이어서 보호 개전 방식으로 갑니다. 보호 개전 방식은 일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고가 생기면 실제로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판단까지 해보고 그 뒤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즉 사고가 생기면 그 상태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사고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고인 것이 판단이 되게 되면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송전계통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여기에서 뭐 단락사고, 지락사고가 이렇게 발생했다면 여기를 끊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다른 쪽으로 파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끊어내는 그 부분을 우리가 1차적으로 얘를 보호한다 그래서 주보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안 돼 있을 때 다시 뒤에서 한 번 더 보호해 주는 방식, 이걸 후비보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보호, 후비보호. 그래서 우리 후보 선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것이 혹시라도 잘 동작하지 않으면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동작하도록 하는 것을 후비보호, 백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는 자연재해, 우리 뇌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홍수가 나서 전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발전기가 고장 나거나 수용과 문제로 이런 전기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상태를 그러면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걸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수변전실에 있는 PT와 C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텐셜 트랜스포머, 일종의 얘도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CT는 커런트 트랜스포머, 그래서 얘는 변류기라고 하고요. 얘도 전류에 관해서 변성을 하는 기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전압이 달라졌네, 전류가 달라졌네, 이런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 측정에는 PT와 CT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 판단은 릴레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는 개전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릴레이 그러면 우리 경주할 때도 릴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0m 릴레이. 그런 말이 여기 들어있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또 다루니까요. 이 개전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고를 판단하게 되고, 이 개전기가 사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조치 단계로서 차단기, 야 끊어,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죠. 차단기를 통해서 얘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까지 사고가 파급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단을 시켜서 여기에도 전력 공급을 중단시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이 보호 개전 방식이다. 이런 과정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확산을 방지하게 된다. 그리고 고장 부분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이 부분에서 고장이 생겼을 때 얘를 확 분리시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장 정상 복귀할 때도 차단기를 이제 올려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호개전기의 구비 조건은, 이런 보호개전기 이런 것들의 구비 조건은 고장 정도,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고장 났는지 알아야지. 여기에서만 고장 났으면 여기만 끊으면 될걸. 그렇죠? 여기를 싹 끊어버려서 모든 쪽에다가 파급을 주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신속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민하고 오동작이 없어야 되겠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열적으로 또 기계적으로도 견고해야 되고, 가격이 저렴하고, 개전기 자체, 이런 판단하는 자체의 기구 자체가 소비 전력이 많으면 안 되겠죠. 적을수록 좋겠죠. 소비 전력이 적을 것, 이런 것들이 보호개전기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 변화가 적을 것, 이런 것들이 있네요. 후비 보호 능력도 있을 것, 즉 주보호 안 되면 또 그 뒤에서라도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계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사고가 나게 되면 개전기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끊어내는 것을 우리가 주보호다, 이쪽 가까운 쪽에서 끊어내는 걸 주보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에서라도 보호시키는 것을 후비보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전력으로 공급할 때는 이런 계통이고요. 이렇게 두 군데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때에는 이렇게 개전기를 3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하를 공급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쪽에서 부하를 공급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양쪽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이중모선을 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중모선을 써서 여기가 문제가 되면 이쪽 정상적인 부분들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차단시키는 것이 이제 주보호가 되고요. 얘가 문제가 됐을 때 가까운 쪽이 주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역시 보호해야 되니까 정상적이니까 이게 후비보호가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엔 여기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바로 얘를 끊어내서 여기를 차단 사고의 파급을 막기 위해서 얘를 끊어내야 되겠죠. 이게 주보호, 그럼 얘가 이제 후비보호가 되겠죠. 이쪽에서 먼 곳이 후비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모선을 쓸 때 차단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이렇게 하나의 모선을 쓸 때는 주보호, 후비보호를 두 개를 쓰니까 하나 모선일 때는 두 개니까 이중모선일 때는 혹시 네 개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세 개로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모선을 쓰는데 세 개로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1.5, 2분의 3. 그래서 이런 방식을 1.5 차단 방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계전기의 동작 시한 특성.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관련돼서 제한이 있는가라고 하는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전기, 릴레이의 순환시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걸 뜻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고장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의 특성을 우리가 순환시 계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빠르게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동작 전류와 동작 시간에 따른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그래프는 동작 전류가 크다는 건 뭡니까? 점점점 작은 쪽에서 이쪽으로 변화하는 거죠. 또 동작 시간도 빠르게 동작한다, 순간적으로 동작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작해야 되고, 어떤 시간이 지난 뒤에 동작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동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환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전류에서는 정상적이니까 동작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전류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생긴 전류까지 등장하게 되면 이 순간에 바로 동작하니까 동작 시간이 바로니까 여기에 그려야 되겠죠. 이 부분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순환시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동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뭐 동작해요? 그리고 작은 전류를 때 동작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는 전류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동작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동작한다는 얘기죠. 동작 시간이 저 위에 가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동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어떤 전류가 있을 때 동작하지 않다가 점점점 전류가 커져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전류가 발생했을 때 바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시간이 지난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동작하는 이런 그래프를 갖는 특성을 정한시라고 얘기합니다. 정한시 계전기. 그래서 고장이 검출되었을 때 바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후에 동작해 보는 거죠. 즉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발생하고 바로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동작하는 형태를 정한시 이렇게 얘기하고, 반한시는 고장 전류가 작으면 길고 동작 시간이, 즉 고장 전류가 작으면 좀 기다려 본다는 얘기죠. 하지만 고장 전류가 크면 이건 엄청 큰 게 들어왔네? 그럴 땐 바로, 즉 짧은 시간에 동작하는 개념을 반한시다. 즉 반대로 한다는 얘기죠. 작으면 길고 크면 짧고 이런 의미 때문에 반한시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적으로는 이런 반비례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죠. 즉 전류가 작은 전류일 때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동작하고, 전류가 크게 작동할 때는 이 시간 그래프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바로 동작하는 개념으로 이것이 반한시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반한시성 정한시는 뭐냐? 전류가 작으면 기다려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한시로 동작하다가 전류가 크게 되면 정한시로, 얘가 정한시니까 즉 이 두 개가 섞여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한시로 가다가 크면 정한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 반한시성 정한시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단락 및 지락을 보호해야 되겠죠. 단락 전류, 큰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지락 전류도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살펴봤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전기가 그걸 파악을 해서 차단기에 트립 코일을 여자시킵니다. 우리 차단기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었죠.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을 때는 일종의 얘가 스위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얘가 붙어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다가 이쪽 릴레이, 계전기죠. 릴레이. 여기에서 문제를 검출을 했습니다. 차단기를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신호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쪽에 일종의 전자석이 이렇게 있죠. 전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석에 전원이 들어가면서 자석에 의해서 얘를 당겨버리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달라붙어서 차단기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코일 자체를 트립 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일종의 자속을 준다. 즉 전자석을 동작시킨다 하는 개념을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립 코일을 여자시켜서 차단기를 개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단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얘가 동작하는 계전기인지를 나타내주는 이제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런 기호에 따른 이 내용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가 붙으면 오버예요. 오버. 과하다는 얘기죠. 과하다. U는 언더, 뭐보다는 낮다,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 V는 볼티지, 전압을 의미하겠네. 그리고 C는 커런트, 전류. 충분히 이해 가시죠? G는 그라운드, 뭔가 접지, 지락 이런 걸 의미하겠죠? 접지, 지락. 그 다음 F는 프리퀀시, 주파수죠, 주파수. 그리고 D는 디렉션, 방향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다 알만한 약속의 기호가 되죠. S는 셀렉션, 선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전기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OCR, R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릴레이라고 하는 거에 R을 따서 R이고요. OC를 보는 거죠. OC는 오버 커런트, 과전류 계전기. OCR 딱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정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 세팅된 값에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동작해서 차단기의 트립 코일을 여자시키는 계전기. UCR은 뭘까요? U 언더니까 부족합니다. 전류가 부족해서 동작하는 계전기, 부족전류 계전기. 자, OVR은 오버 볼티지. 과전압 계전기겠네. 즉 높은 전압이 이상 전압이 오게 되면 차단기의 트립 코일을 여자시키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려고 계전기를 두는 거니까. UVR 부족 전압이죠. 언더 볼티지, 부족 전압 계전기. 즉 낮은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차단시키는 거죠. 자, GR 지락입니다. 지락, 사고가 생겼을 때 검출해서 트립 코일을 여자시키는 계전기. OCGR, O는 오버 커런트죠. 오버 커런트에 지락까지도 포함되네요. 그렇죠? 그라운드, 지락, 계전기. 그래서 이걸 지락, 과전류 계전기. OVGR, 오버 볼티지, 과전압 들어있고요. 지락, G도 들어있죠. 지락, 과전압 계전기. 자,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따로 외우지 않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DGR은 디렉션, 방향이죠. 지락, 어느 방향에서 지락이 생겼는지를 검출하는 계전기. SGR, 선택적으로, 그렇죠? 어느 회선에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여기는 셀렉션이죠. 셀렉션, 지락, 계전기, 선택 지락 계전기.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FR은 주파수 계전기겠죠. 프리퀀시, 주파수 계전기. 이런 것들 외우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송전선로는 방사식 선로가 있다는 거예요. 방사식 선로도 있고 그다음에 환형 선로도 있는데, 먼저 방사식은 이렇게 전원이 한 군데인 것도 있고 두 군데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서 방사식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형태. 나뭇가지 모양을 닮아서 수지형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뭇가지 형태다, 수지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방사식의 한 군데의 선로가 있다는 얘기죠. 전원이 한 군데인 선로도 있고요.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선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뭐 적절히 이 중간에 뭐 차단기랑 이런 것들을 두어서 적절히 어느 쪽에서 공급받는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에서 전원을 주는 방사식 선로 같은 경우는 과전류 개전기, 그렇죠? 전류가 뭐 많이 흐르면 그냥 끊어버리기만 하면 되지만 두 군데일 때는 과전류 개전기뿐만 아니라 어느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쪽인지 이쪽인지. 그래서 그때는 방향 단락 개전기까지도 포함이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이건 방향성과 이쪽인지 이쪽인지까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표시선 개전 방식이라고 해서 파일럿 와이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선택 차단 구간에 양단에 표시선을 설치해서 만약에 이쪽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의 양쪽에서 어떤 통신에 의해서 두 쪽을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만 분리시켜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표시선 개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구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속도로 그 구간들을 딱 끊어버리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구간 내에서 그 부분만을 차단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식이 또 있다고 그랬죠. 환상식.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이것이 이런 형태로 뭔가 쭉 돌려가면서 전원이 공급되는 형태의 환상식 선로가 있고 역시 한 군데에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는 데가 있고요. 또 이렇게 두 군데에서 환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이쪽에서도 공급하는 형태의 의식이 있네요. 그래서 이때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출하는 개전기는 방향 단락 개전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이쪽에서 공급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끊어버리긴 하되 얘는 요쪽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 요쪽에서 공급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이렇게 양쪽에서 전원이 두 군데에서 공급할 때에는 어느 군데에서 얘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이쪽에서 전원을 받는지 이쪽에서 받는지 그 거리까지도 얘가 고려를 해서 차단을 하는 즉 전원이 두 군데일 때 환상식 선로에서 두 군데일 때 방향 거리 개전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좀 특별히 한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방향이 두 군데일 때는 방향 거리 개전기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런 하나하나 외우는 거에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결국 기출문제 속에서 또 나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 이론 강의들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외운다. 이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얘는 거리의 개념이 등장하고 얘는 방향성만 갖고 있으면 되지만 얘는 방향과 함께 거리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선을 보호한다는 얘기. 모선이라고 하는 모는 뭐 어머니 모자를 쓰게 되는 거죠. 한자로. 그러니까 개로부터 여러 곳으로 공급받는 선을 우리가 모선, 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선이 되겠죠. 모선. 그래서 모선을 이제 보호하는 것은 전압 차동 개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전류 차동 개전 방식, 위상 비교 개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에 문제가 있거나 전류가 문제가 있거나 위상에 문제가 있거나 너무나 당연하네요. 그래서 전압 차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낸 전압과 받는 쪽에서 봤더니 뭔가 전압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이런 차이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거고요. 전류도 마찬가지죠. 전류도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가 크리우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같아야 되는데 뭔가 빠져나가는 게 있네? 지락이 발생했나? 이런 형태로 그 차이를 이용해서 고장을 검출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위상도 보낸 쪽 위상, 받는 쪽 위상 큰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 걸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 비교,
전원을 두 군데에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비교하는 개전 방식이 있다. 이런 것들이 모선을 보호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기를 보호하는 거죠. 기기. 공급되는 모선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기기를 보호한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특히 변압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보호하는 개전기. 그래서 여기에서도 차동 개전기를 보통 쓰게 됩니다. 자, 변압기 기호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두 개로 해서 이쪽을 1차 측, 이쪽을 2차 측. 그래서 뭐 델타 결선, Y 결선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자, 이런 변압기라고 했을 때 이 양쪽에다가 개전기를 두어서 그 둘 사이에 근본적으로 전류의 차를 우리가 판단해서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뭔가 차이가 발생했네? 문제가 생겼네? 이런 것을 우리가 차동 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디테일한 설명은 일단 필기에서는 중요치 않고요. 나중에 실기에서 또 여러분들 자세하게 다루니까 우선 여기에서는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개전 방식으로 이런 차동 개전기가 쓰이는구나. 이런 전류의 차를 우리가 여기에서 양단에 검출해서 동작하게 되는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T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커런트 트랜스포머. 그래서 변류기라고 하는 이 변류기를 거쳐서 나온 전류를 얘가 검출해서 둘의 차이를 판단한다는 얘기죠. 자,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개전기는 그러면 비율의 차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비율. 얘는 절대적인 두 전류의 차를 고려한 거라면 얘는 비율의 차이를 고려해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부가 고장이 됐을 때 이쪽 2차 측에서 흐르는 전류의 비율이 이상이 있을 때 동작하는 그런 개전기를 비율 차동 개전기다 얘기합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동작하는 개전기를 비율 차동 개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 차동 개전기에서는 이렇게 억제 코일과 동작 코일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일단 기억하시고요. 실기에서 이건 자세히 다루니까 이 내용 정도, 비율 차동 기기는 이런 거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변압기를 보호하는 개전기가 또 부홀즈 개전기라는 게 있죠. 이거는 기기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내부가 고장이 나면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절연유가 온도 상승이 되죠. 그럼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유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유증기가 발생하면 압력이 생기겠죠. 이렇게 변압기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얘가 끓어오르게 되면 유증기가 발생합니다. 그 유증기를 검출해서 즉 유증기 압력을 검출하는 부홀즈 개전기. 이거는 변압기에서만 쓰는 개전기죠. 그 다음에 콘서베이터도 우리 기기 시간에 배웠죠. 본체 외부에 설치해서 절연유 온도 상승에 의한 압력 상승을 얘는 방지를 하는 기능으로서 콘서베이트고 얘는 검출하는 거죠. 부홀즈 개전기. 그 다음에 가스 검출 개전기도 있습니다. 수소를 검출해서 하는 개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격 압력 개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홀즈 개전기 기기에도 나오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고요. 변압기를 보호하는 개전기, 부홀즈 개전기 특별히 더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